마음이 복잡할 때 위로가 되는 이야기. 긴 호흡으로 들으시되 문장 사이사이에 작은 침묵을 두고 그 사이에 자신의 삶을 살짝 비추어 보시길 권합니다. 때로는 위로보다 진실이, 다독임보다 분명한 말이 더 큰 평안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 평안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기상예보보다 더 변화무쌍한 하늘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름이 곧 불행은 아니며 예상 불가능이 반드시 불안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에 휘둘리지 않고 그 일로부터 구애받지 않는 마음, 그것을 해탈이라 부릅니다. 해탈은 남들이 모르는 비밀 주문이 아니고 어느 산중토굴에서만 얻는 특별한 표상도 아닙니다. 해탈은 지금 이 자리에서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상황을 미워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되 나에게 맞는 지혜로운 행동을 선택하는 그 마음의 습관입니다. 바다로 항해를 나선 이가 바람 불지 말라, 파도 일지 말라, 구름 끼지 말라, 이렇게 매번 주문할 수는 없습니다. 바람은 불 것이고 파도는 칠 것이며 구름은 모였다 흩어질 것입니다. 항해자는 기도만으로 길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좋은 배를 고르고 바른 항해수를 익히며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변화하는 물결에 맞춰 도체 각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람아 불려면 불어라, 파도야 치려면 쳐라, 나는 준비되어 있다. 바로 이 태도가 해탈입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조차 내 마음이 세상에게만 끌려다니지 않게 하는 준비된 자유입니다. 살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착해 보였던 사람이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마음과 어긋나기도 합니다. 내 뱃속 10달 품어 낳은 자식이라도 자란 뒤에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행의 씨앗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삶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움직이는 바람, 변하는 기온, 흐르는 구름 이 모든 것과 같은 결의 변주가 관계에도, 직장에도, 몸에도, 마음에도 일어납니다. 파도가 일면 그 파도를 타고 가면 됩니다. 파도가 잦아들면 잔잔함을 즐기면 됩니다. 파도 탓을 하며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파도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방향을 바꿀 기회를 주는 변화의 손짓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가장 자주 다가오는 소식은 잘 지내고 있다는 안부보다 그가 떠났다는 부고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날은 화장장 입구에 줄지어 서 있는 연구차들을 보며 삶이 놀랄 만큼 단정하게 마무리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름 밑에 켜지는 소각중, 소각 완료, 냉각중, 이 간단한 세 줄의 진행 상황이 한 사람의 방대한 인생을 아주 단호하고 효율적인 절차로 바꿔놓습니다. 열에 가까운 열기, 하얀 뼈가루, 분말의 가벼움. 누군가는 그 순간에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던 많은 물건들이 이별을 앞두고는 생각보다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죽음은 두려움의 이름으로만 살아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저녁이 오면 해가 지고, 밤이 오면 별이 뜨고, 비가 오면 대지가 젖고,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죽음은 자연스러운 변화의 일부입니다. 죽음이 그렇게 가볍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남은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욕심을 줄이고 불필요한 짐을 덜고 남아있는 시간에 더 빛나는 의미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돈 들이지 말고 가자, 주변을 힘들게 하지 말고 가자, 질척이지 말고
지저분하지 않게 빌린 것이 있으면 갚고 남은 것이 있으면 정리하고 입고 있던 옷은 깨끗이 빨아입고 가자. 이처럼 가벼운 결의는 허무가 아니라 품위입니다. 떠남을 두려움이 아닌 감사의 예식으로 바꾸는 훌륭한 준비입니다. 어느 산골 마을의 한 가장은 평생 농사를 짓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 자식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너의 어머니가 방마다 아궁이에 불을 떼느라 고생이 많았다. 연탄 보일러를 놓아드려라. 이것은 초라한 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고 단단한 마음의 형상입니다. 자신의 떠남을 호들갑으로 만들지 않고 남겨질 이의 삶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하려는 따뜻하고 씩씩한 배려입니다. 죽음을 별것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산자의 삶을 더 살기 좋게 만들고자 하는 그 태도, 그것이 삶의 무게를 줄여주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거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삶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소풍을 떠났다면 목적지는 바다 건너의 성이 아니라 오늘 피운 도시락의 냄새, 그늘 아래 함께 앉은 사람들의 웃음소리,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 뺨에 와 닿는 햇살,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느껴지는 발의 피로까지 포함한 전부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소풍이라 하셨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일이 삶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그 먹고 사는 일을 통해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관계가 더 너그러워지고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조금 더 가벼워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곱게 늙되 낡지 않기, 이것은 늙음과 낡음의 아주 작은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를 아는 일입니다. 늙음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낡음은 마음의 굳음입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내가 똑같다면 몸은 젊어도 마음은 벌써 낡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몸의 주름이 늘어도 마음이 매일 새로 배우고 새로 감사하고 새로 놓아주는 일을 계속한다면 그 사람은 늙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늙음은 늙음 속에 새로운 인격이 탄생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연습부터 시작합시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는 해석보다 그 사람이 그 순간 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먼저 바라봅니다. 사실은 작고 해석은 크기 쉽습니다. 해석이 사실을 압도하지 않게 한 호흡 멈추어 적어봅니다. 사실 답이 없었다. 해석 나를 무시했다. 그리고 다시 적습니다. 다른 해석 바빴을 수 있다. 까먹었을 수 있다.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수 있다. 해석을 확장할수록 감정은 유연해지고 사실을 가볍게 안아줄수록 마음의 매듭은 느슨해집니다. 다음으로 무주상의 보시를 익혀봅시다. 좋은 일을 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속에 금별 스티커를 붙이듯 내가 했다라고 표식을 붙이지 않습니다. 칭찬은 바람처럼 보내고 원망은 흙먼지처럼 가라앉히며 다음 선행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선의 연속은 떠들썩함보다 조용함을 좋아합니다. 선의 깊이는 돌출된 영웅담이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의 작은 친절에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방편의 지혜를 익힙시다. 정답 하나로 모두를 재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아이의 언어가 있고 어른에게는 어른의 언어가 있으며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약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다툼이 시작되는 순간, 숨 괜찮아? 한마디로 먼저 호흡을 묻습니다. 직장에서는 회의 시작 전 1분, 모두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합니다. 친구에게는 조언을 덜어내고 경청을 더합니다. 나 자신에게는 혹독한 자기 비판을 내려놓고 작은 칭찬 한 줄을 건넵니다. 방편은 상대를 내 틀에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의 가능성을 일으키는 다리입니다. 화엄의 인드라망은 내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이 멀리 퍼져 서로를 비춘다는 통찰입니다. 오늘의 3분 참음이 아이의 평안을 만들고 3분 침묵이 팀의 지혜를 만들며 길에 쓰레기 하나를 줍는 손길이 동네의 공기를 바꿉니다. 앉아 깊이를 기르고 일어나 넓이를 펼칩니다. 집 안에는 식사 전 30초 감사, 주 1회 칭찬 3개 같은 작은 약속을 세우고 회사에는 비난 대신 요청, 회의 끝 한 문장 회양 같은 작은 규칙을 세웁니다. 그물의 코 한 칸을 바꾸면 전체 그물의 질이 달라지고 그 변화가 다시 내 마음을 돕습니다. 이것이 상즉상입 하나가 곧 모두이고 모두가 곧 하나라는 뜻의 실제적 작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치거나 흔들릴 때를 위한 지속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정토의 신언행은 여기서 힘을 발휘합니다. 신은 더 큰 자비와 지혜에 언제든 닿을 수 있다는 근본 신뢰입니다. 원은 나만이 아니라 모두의 평안을 향한 넓은 방향표입니다. 행은 작지만 반복 가능한 루틴입니다. 새벽에 짧은 염불 한 번, 이동 중 1분 관상, 잠들기 전 한 줄 회양 이 세 가지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디서든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삶을 지탱합니다. 크게 꿈꾸되 작게 반복하십시오. 바람이 불어도 닻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의 가벼움과 삶의 무게를 한 번 더 바라봅시다. 누군가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는 순간 우리는 삶의 핵심만 남기는 훈련을 얻게 됩니다. 남겨진 옷가지, 서랍 속 종이들, 수납장에 켜켜이 쌓인 물건들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의미의 중심이 아니었음을 한 줌의 뼘가루 앞에서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소유를 죄악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소유의 환상을 조용히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곧 나의 전부가 아니며 나의 가치가 소유의 총합으로만 환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무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해야 할 일의 양이 아니라 의미를 잃어버린 반복에서 오는 피로입니다. 의미가 있을 때 같은 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의미가 흐려질 때 쉬운 일도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의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한 호흡, 한 문장, 한 행동 이 세 가지가 의미의 기본 단위입니다. 호흡은 나를 지금으로 되돌려 놓고 문장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며 행동은 세계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돌립니다. 의미의 근육은 여기서 자랍니다. 죽음을 향한 태도도 중요합니다. 죽음을 싸워 이겨야 할 적으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지는 싸움을 반복하게 됩니다. 죽음은 적이 아니라 쌍과 한 쌍을 이루는 자연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삶을 두껍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께는 물건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진정성으로 결정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일, 오늘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낮게 속삭이는 일, 오늘 필요 없는 것을 하나 덜어내는 일, 이 모든 것이 삶의 두께입니다. 두꺼워진 삶은 떠남을 가볍게 만듭니다. 떠남이 가벼울수록 오늘의 삶은 더 넉넉해집니다. 곱게 늙되 낡지 않으려면 매일의 배움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책 한 권을 읽는 일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제의 나를 오늘의 내가 조용히 관찰하고 한 줄의 기록을 남기고 작게라도 고쳐보는 일, 이것이 배움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일, 내 말의 속도를 한 박자 늦추는 일, 답장을 조금 더 따뜻하게 쓰는 일, 이것이 배움입니다. 배움은 지식의 추가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 변화입니다. 배움은 머리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낡음은 매일 놀라움을 잃는 데서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새로운 빛이 있습니다. 창틀을 타고 들어오는 빛의 각도, 누군가의 웃음에 깃든 한치의 슬픔, 빵 굽는 냄새에 섞인 추억의 조각, 저녁 하늘의 꽃무늬 같은 구름, 이것들을 알아차릴 때 마음은 젊어집니다. 알아차림은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은 조용히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게 합니다. 그 보임이 마음의 습관이 되면 우리는 늙어가면서도 낡지 않게 됩니다. 나이테는 늘지만 결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소유의 환상을 넘어 삶을 채우는 것들을 하나씩 선택합시다. 집안 서랍을 열어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해 봅니다. 버림은 손해가 아니라 여백을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여백이 생기면 사랑이 들어올 자리, 배움이 들어올 자리, 고요가 들어올 자리가 마련됩니다. 우리는 빈 공간을 무서워하지만 빈 공간이야말로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터입니다. 마음에도 여백을 남겨둡시다. 모든 일을 계획표로 가득 채우지 말고 하루의 끝에 단 10분의 무계획을 남겨두십시오. 그 시간에 호흡을 세거나 마음을 어루만지거나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여백이 당신을 다시 채워줍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결코 불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을 경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유언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떠나기 전까지 하고 싶은 일 목록을 적고 오늘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실행합니다. 전화 한 통 더 하기, 안부 한 줄 더 보내기, 미안했던 일 사과하기, 고마웠던 사람에게 고맙다 말하기, 필요 없는 물건 나누기, 하루의 끝에 회향 한 줄 쓰기. 이 5가지를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세상은 크게 변하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은 놀랄 만큼 가벼워질 것입니다. 관계에 대해서도 말해봅시다. 관계는 옳고 그름의 경기장이 아닙니다. 관계는 연결의 온도를 조절하는 예술입니다. 오름의 칼날을 곧게 세웠다가도 상대의 호흡을 물어보는 손길을 먼저 내밉니다. 너 괜찮아? 이 한마디가 상황을 전환합니다. 비난 대신 요청을, 판단 대신 사실을, 공격 대신 경청을. 이것은 앵무새처럼 되뇌는 매뉴얼이 아니라 마음의 실행입니다. 실행이 쌓이면 관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공기가 달라지면 말의 높낮이가 바뀌고 표정의 결이 달라집니다. 그 순간 삶은 조금 더 살기 좋아집니다. 오늘을 단단히 살아내기 위한 작은 실천을 제안합니다.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호흡 10번, 오늘 만나는 모든 존재가 평온하기를 한 줄 서원. 난 말하기 전 한 호흡 멈춤, 진실 유익 부드러움 상검. 저녁 하루의 사실 느낌 요청 3문장 기록. 오늘의 작은 선행 한 가지 회향. 이 3가지 실천은 당신을 거창한 계획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을 매일의 삶으로 데려옵니다. 거기서 의미가 자라고 거기서 평온이 자랍니다. 세상에는 없는 것이 셋, 아는 것이 셋, 모르는 것이 셋 있다고 합니다. 없는 것 셋 정답, 비밀 공짜. 정답은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늘 변합니다.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고 공짜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노고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 정답에 올가미 씌우지 말고 비밀에 휘둘리지 말고 공짜를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는 것에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우리는 혼자 죽는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이 명료함은 우리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을 더 잘 사랑하게 만듭니다. 모르는 것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모름은 불안의 이유가 아니라 준비의 이유입니다. 그러니 오늘 준비합시다. 작은 실천과 작은 친절과 작은 회양으로 삶을 소풍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목적지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의 질을 돌보게 됩니다. 가는 길에 쉬었다가 오는 길에도 쉬고 중간중간 틈나는 대로 또 쉬어갑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길의 일부입니다. 쉼이 없으면 길은 길이 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일 대신 소풍을 권했습니다. 일은 필요하지만 일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공은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성공을 위해 나를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삶 자체입니다. 삶을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삶을 삶답게 살아봅시다. 곱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나이테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테는 무게가 아니라 원숙의 기록입니다. 천천히 걷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빨리 달리는 것에 우쭐해하지 말고 지금 내 페이스를 존중합니다.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우리는 결국 떠나갑니다. 그래서 소중한 시간에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을 후회만으로 채우지 말고 남은 날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마음을 씁시다. 그렇게 한 사람의 표정이 달라지면 한 집의 공기가 달라지고 한 동네의 아침이 달라지고 한 도시의 저녁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인드라망의 작동입니다. 삶의 절정은 화려함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평온은 외부의 안정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평온은 내부의 균형에서 옵니다. 내부의 균형은 공자비원만의 삼각형이 서로를 비출 때 생깁니다. 공은 눈을 맑게 하고 자비는 손을 따뜻하게 하며 원만은 발걸음을 안정시킵니다. 때로는 경계를 분명히 긋는 것이 자비이고 때로는 서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원만입니다. 경계가 없는 친절은 소진으로 흐르고 단호함이 없는 정의는 공격으로 흐릅니다. 공은 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비어있으니 바꿀 수 있다. 이 문장은 자신과 타인에게 동시에 열어둔 문입니다. 실행이 자꾸 끊긴다면 리셋 프로토콜을 씁시다. 3호흡 3문장 3일. 코로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호흡 3번. 종이에 사실 느낌 요청 3문장. 이 작은 실천을 사흘만 이어갑니다. 이 기간엔 거대한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작은 성공만을 축하합니다. 오늘 멈춘 뒤 다시 시작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평온을 만듭니다. 큰 평온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끈질깁니다. 흔들려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 회복 탄력성은 바로 이렇게 단련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에 대해 말합니다. 자유는 밖에서 누가 가져다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자유는 매 순간 부드러워진 한 생각과 맑아진 한 호흡 속에서 이미 흘러가고 있습니다. 들숨 알겠다. 날숨 놓는다. 그 사이에 얇은 고요에 머물면 붙잡지 않아도 온전한 순간이 드러납니다. 그 온전함이 오늘의 나를 지키고 내일의 나를 부드럽게 합니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호흡을 단순하게, 상황이 거칠수록 말의 끝을 둥글게,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발밑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따라해 봅시다. 들숨 알겠다. 날숨 놓는다.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좋고 맑으면 맑은 대로 좋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나는 오늘 할 일을 한다. 삶은 수단이 아니다. 삶은 목적이다. 소풍을 온 것이다. 곱게 늑되 낡지 않겠다. 오늘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마음에 새깁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한 호흡 더 길게 쉬고 한 문장 더 따뜻하게 건네고 한 행동 더 성실히 이어가십시오. 그것이 곧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길입니다.